지금 65세 이상부터 고령 운전자로 분류가 된다고 하셨는데 65세 이상부터 그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합리적인 추론일지 모르겠습니다. 운전자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통사고 발생률이나 혹은 뭐 위험도에서도 좀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위험도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요, 65세 이상에서 5살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예. 점차 비율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음. 65세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또 70세까지만 해도 그 비율이 이 사고 위험도가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 70세 이상에서 많이 높아져서 75세 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이 고령 운전자라 그랬지만은 75세 이상을 별도로 분류하는 나라들도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75세부터는 이 사고 위험도가 워낙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음. 실제로 접촉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부상자나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구나. 그만큼 사고의 이 어떤 이 부상자 사망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연세가 음. 늘어날수록 더더욱 위험하다는 거. 그 75세 이상은 더더욱 위험 지수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의 경우에는 치사율도 더 높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치사율도 많이 높아집니다. 예. 사고가 발생한 빈도에 비해서 사고율을 보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음. 보게 되면은 뭐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고령 운전자 사고를 보면은 이 중상 이상도 상당히 많고요. 또 사망자 수도 특히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할 때는 차가 부닥칠 때 제동을 한다든지 핸들을 꺾어서 최소한 부상을 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지만은 고령 운전자 같은 데는 이런 능력, 판단 능력 같은 게 떨어지고요. 또 제동 능력도 시간적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음. 실질적으로 충돌 강도가 강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사상자나 특히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고령 운전자의 사고, 교통사고의 특성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령 운전자의 사고와 이제 치사율이 점점 늘고 있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면허 자진 반납.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도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반납은 잘 됩니까? 거의 안 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예. 국내에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지금 2% 수준이에요. 반납률이. 음.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2명만 반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만큼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은 운전면허 반납을 내가 왜 해? 아직도 내가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특히 이제 음. 젊을 때 운전 방법, 나는 3, 40년 하면서 베테랑 운전자야. 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음. 측면에서 아직도 운전면허가 내가 갖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야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또 필요할 때 예. 이동할 때의 어떤 불편함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반납률이 떨어지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10만 원, 20만 원 정도의 여러 가지 교통카드라도 이런 이 단순한 유도책으로는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예.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반납률 아직도 2%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분명히 음.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음. 대책이 함께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